그럼 초보 창업자분들은 무엇을 쫓아야 하느냐? 쫓아가기보다는 실패를 피하셔라. 자, 창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당장 다음 달부터의 생활비가 필요해요. 다다음 달에 생활비가 필요해요. 일부 어느 기간에는 나의 뭐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좀 모아둔 돈으로 내가 버틸 수는 있겠는데 결국 그게 나의 창업 자금을 까먹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조급한 심리가 이러한 심리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죠.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자, 두 번째, 거창한 기술을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세 번째, 쉽게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네 번째, 평생 남 밑에서 일했는데 그래서 사장님 얘기 들으면 기분은 좋겠다. 예, 대부분 초보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이러한 심리 상태로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상대하는 조직이 어디일까요? 프랜차이즈죠. 예, 초보 창업자분들을 상대로 이제 프랜차이즈 혹은 초보 창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창업 컨설팅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심리를 정확하게 노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첫 번째, 저희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저희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두 번째, 본사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빨리 교육을 해드리고, 세 번째, 원팩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문가 없이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고, 네 번째, 검증된 매출력이 있으니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앞서서 말씀드린 초보 창업자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노린 그러한 전략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셨을 때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맞는 전략인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초보 창업자의 니즈에 맞춰서 세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서는 필요로 한 전략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거에 대한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팩 시스템을 굉장히 과거 프랜차이즈에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원팩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간편 조리식이죠. 뭔가 이제 내가 조리장을 채용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요리하는 사람들 고집이 굉장히 세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모르면은 끌려간다.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요리를 배울 시간은 없어요.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이거 있으면은 조리장이 필요 없대요. 데피기만 하면 된대요. 끓이기만 하면 된대요. 해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전략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업종의 사장으로서 스킬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즉 나는 만약에 그러한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해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오랫동안 운영을 한다면은 그 브랜드 점주로서 스킬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국밥이었다. 나는 국밥집 사장으로서의 스킬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만들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해당 프랜차이즈에 뭔가 리스크가 생겼어요. 최근에 있었던 뭔가 오너들의 갑질, 기행 등 프랜차이즈에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갑니다. 그때 내가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의 사장으로서 내가 스킬업이 되어 있으면 간판 떼면 됩니다. 더 맛있게 국밥집 차리면 되죠. 근데 나는 이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평생 프랜차이즈 점주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다. 과거에는 이러한 가정 단편식이라고 합니다. 원팩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이런 프랜차이즈들의 무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가요? 일반 대형마트에 가셔도
유명 맛집의 레시피가 반영이 되어 있는 가정 간편식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분들이 가서 구매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프랜차이즈가 어떤 점주들을 상대로 나의 매장을 많이 차리기 위한 무기로서 그런 것을 활용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무기로서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왔다.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그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자분들께서 또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자금이, 나의 창업 자금이 한 1억 원 정도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어떻게 뭐 잘 골랐어요. 잘 골라서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뭐 임대료가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가 뭐 시설 투자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 매장을 오픈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혹시라도 이게 안 돼도 보증금은 보장이 되니까 5천만 원만 날아가는 거겠지 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일한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매월 300만 원이라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꼬박꼬박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됐어요.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증금에서 까야죠. 그러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증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1년치 임대료 혹은 2년치 임대료 수준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맞춘다라는 거죠. 근데 보증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 보증금, 그리고 내가 운영을 하면서 생겨나는 적자, 그리고 내가 시선한 투자금. 창업 실패 리스크는 그 끝이 없다라는 데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회복이 불가하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종잣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세요. 그중에 1억만 써야지 해서 창업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어디서 빌리고 부족한 걸 또 메꾸고 어떻게든 힘들게 모아서 시작한 창업인데 이러한 리스크를 겪게 되면 회복이 불가하다는 데 가장 큰 무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좀 팁을 좀 드리면요. 과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몇 차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대료에 대한 상한선이 굉장히 완화되었어요. 5% 수준으로 완화가 되었고, 과거 임대차 보호법은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상가를 대부분 포함할 수 없는 수준의 법이었었는데 최근에 역시 몇 차례를 통해서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상가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임대료 상한선에 대한 걱정은 이제 조금 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연 계약을 할 게 아니라 단년 계약을 하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혹 이런 임대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게 5년으로 계약 기간을 써주겠다. 근데 임대료도 내가 동결로 해주겠다. 선의에 의해서 임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죽 여기가 장사가 안 되면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하지? 라는 생각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과 별개로 임대인은 임대료가 미지급되는 경우에 임차인을 내쫓을 권한이 있어요. 몇 차례 한 2개월, 3개월씩 이렇게 임대료가 밀리면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내쫓을까요? 안 내쫓죠. 보증금이 있잖아요. 보증금에서 꼬박꼬박 내가 까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쫓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후속 임차인을 구해올 때까지 그 사람은 무조건 붙잡아 놓는다라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괜히 길게 영업을 하고 싶어서 단연 계약을 하셔서 족쇄가 되는 계약을 하시지 마시고 단년 계약으로 하셔라. 그러면은 1년 후에 내가 1년 계약으로 했다가 내쫓기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게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의 영업권은
이제부터는 10년간 보장을 받으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내가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라고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1년마다 임대료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폭을 완화시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5% 수준으로 완화시켰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이게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말 선의로 그렇게 제안해 주시는 임대인분들도 계세요. 최근에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오랫동안 영업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튼 나의 목숨과도 같은 돈이 투자가 되는 창업인데 의심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예. 창업은 이렇게 리스크가 참 많습니다.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정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가급적이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좀 강조해서 드리는데요.